안 돼. 맛이 있긴 있네요. 이런 맛이요. 버터 향 많이 나고요. 네. 그런 맛이 있습니다. 대표 장수식품으로 새롭게 키우겠다. 콩나물도 한 750억 원. 네. 이거 이게 제일 많죠. 저 먹고 싶은데, 꼭 갖고 싶은데 가질 수 없다라는 이 사람의 입구를 참 자극했어요. 네. 돈으로 푸는 세상 이야기, 이슈토크 전. 요즘 뭐 집안에서 TV를 틀어도 또 집 밖을 나가도 연말 분위기 물씬 납니다. 저희 이슈토크 전에서도 연말 분위기로 이번 시간 시작해볼까 하는데요. 올 한 해 대한민국을 휩쓸었던 핫 키워드로 준비했습니다. 함께할 분은요, 경제 컬럼니스트 정철진 씨입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저희 이슈토크전에서 뽑은 첫 번째 핫 키워드는 바로 허니버터칩입니다. 허니버터칩 드셔보셨어요, 여기? 저는 못 먹어봤어요. 저도 못 아직. 먹어봤어요. 저도요. 저 한 번 먹어봤습니다. 아까 얼떨결에 먹어서 잘 네. 기억이 잘 안 나요. 어떻게든지. 먹어보셨네요. 근데 뭐 기억이 안 그렇게 남았다는 건 인상적이지 않았다. 그러니까 그 말일 수도 있어요. 네. 열풍이라면 이거 무슨 맛이야? 허니버터칩 이랬어야 되는데 그 그렇게 정도는 인상적이지 아니었다는. 않았어요. 뭐 계속 생각나고. 한두 개 집어 먹어봤는데 네. 그렇게 저한테는 좀 그랬어요. 아이들 근데 이게 정말 열풍이 어마어마하다면서요? 예. 판매액으로 보면은요, 네. 일단 전통의 강호가 이거 새우깡 아닙니까? 그렇죠. 손이가요, 손이가. 손이가요, 손이가. 이게 정, 초코파이. 몇십 년 일단 된 둘은 과자들이죠. 여기 못 쫓아갑니다. 아, 그 전통의 정도예요? 현재 네. 우리나라 과자 업계가 네. 이 포카칩 시리즈거든요. 네. 이게 매출액으로 연간 한 850억, 840억 정도가 팔리는데 예. 대단하네요. 지금 바로 이 허니버터칩이 8월에 출시됐는데 연말까지 200억 돌파. 또 혜태제과에서 이제 내년 계획 수입하는데 네. 허니버터칩으로 700억 팔겠다. 그러니까 야. 지금 이 포카칩에게 예. 도전장을 지금 정확히 내면 그런 정도의 지금 열풍을 불고 예, 있습니다. 예. 자신감이 있다는 얘기겠죠. 그렇죠. 처음에 이게 단순히 마케팅용으로 이렇게 하나 그랬는데 실제로 공장에 풀가동될 정도로 제품이 팔리고 많이 있고요. 팔리고 네, 있다. 지금까지. 그런 얘기인데 그래서 연말이잖아요. 또 여러분들에게 선물을 좀 허니버터칩을 구했습니다. 저희 제작진도 사실은 일주일 동안 돌아다녔어요. 일주일 동안 돌아다녀서 드디어 보신 분들 이렇게 생겼습니다. 이게 이렇게 생겼군요. 사진으로만 제가 보다. 자세히 보면 처음인데 그냥 하나 얻어 먹었을 뿐인데. 네, 이게 바로 야, 이게 그군요. 예, 그 유명한 허니버터칩. 뜯어 드릴까요? 먹어보죠. 네, 고맙습니다. 감자칩인데요. 임 변호사님은 예쁘니까 드디어 먹어보는 건가요? 전 좀 많이 가져갈래요. 김 기자님도. 뭐 그렇게 했군요. 근데 대충 드셨다. 안 돼, 안 돼. 이거 귀한 거예요. 맛이 있긴 있네요. 이런 맛이었군요. 허니스럽네요, 진짜. 약간 꿀맛 같은. 버터 향 많이 나고요. 버터, 예. 그런 맛이 있습니다. 버터랑 좀 달달한 맛이 다른 감자칩과는 확 다르네요. 원래 재료의 맛을 좀 좋아하기 때문에 감자칩 같은 경우는 그냥 생감자에다가 소금 살짝 얹은 거. 그게 제일 일반 좋습니다. 깐 감자칩. 감자칩. 아. 그런 게 제일 좋은데요. 이 왠지 이거 먹으니까 조금 약간 뭐랄까 간식을 먹는 듯한 느낌이 좀 드는군요. 향신료가 좀 강하긴 하다, 그죠? 버터 그죠? 향이나 버터 이런 거. 향이 예. 강한데 전 이거 자체는 뭐 특이하고 맛있는데 이렇게 막 줄을 서서 사람들이 사 먹고 막 이 정도의 맛까지는 저도 사실 잘 모르겠어요. 너무 정말? 기대감이 컸었나? 네. 원래 이 제과업체에서 예. 한 아이템 새로 내놓으면 월 10억 일단 찍는 게 그 목표래요. 일단 그게 이제 넘어가면 히트 상품. 예, 그다음에 이제 계속 제품을 내는 건데 네. 이건 뭐 그 기준점은 뭐 한참 넘네요. 그래서 또 그래서- 허니버터칩은 이 전통의 강하고 1위인 포카칩 아닙니까? 네. 1위와 같은 카테고리 안에 있는 감자칩이어서 이게 더 의미가 있다. 이렇게. 맞아요. 허니버터칩이 감자인데 예. 짭조름한 맛 탈피했다. 이래서 또 유명해졌었죠. 그렇죠. 일단 좀 맛이 있어요. 있으니까 이제 공장을 풀가동해야 된다는 회사로서는 네. 즐겁고도 바쁘겠네요, 이제. 예? 아니 그 실제로 혜태제과에서 네. 이 허니버터칩이 이렇게 인기를 끌다 보니까 네. 새로운 장수식품으로 대표 장수식품으로 새롭게 키우겠다 이런 전략까지 제가 이제 갖고 있는 걸로 들었거든요. 맞아요. 기존의 네. 혜태제과에서 이렇게 꾸준히 장수 제품으로 꼽히는 대표 음식들이 있잖아요. 아, 식품들이. 많았죠. 그 대표적인 뭐 과자 제품 생산하는 업체 중에 하나인데요. 네. 이 혜태제과는 10년 전에 마이쮸 그 보라색 예. 분홍색 젤리 나는 같은 젤리 캐러멜 같은. 그게 10년 전에 딱 출시가 됐는데 그게 이제 대박 상품이었고 들이 다 연간 매출이 말이죠. 영양형 같은 경우는 연간 245억 매출이에요. 와. 예. 예. 그리고 제일 많은 게 지금 OS인데 이게 700억 원이에요. 연간. 예.
홈런볼도 꽤 되죠. 홈런볼도 꽤 네, 되죠. 네. 홈런볼도 한 750억 원. 네. 이게 제일 많죠. 예, 예. 홈런볼이 아마 대표일 예. 겁니다. 상당히 지금도 사랑받고 있고 많이 먹는 제품 중에 하나죠. 그런데 지금 이 허니버터 칩을 내년 목표 700억 목표로 한다면 좀 네. 대표적인 장조식품만큼의 이제 목표를 세우고 있는 건데 그렇죠. 10년 만에 초대박 상품이 나온 거잖아요. 마이쮸 이후에 지금 그렇죠. 말씀대로라면 예. 그러다 보니까 일단 시중에서는 희귀 상품으로 지금 주목을 받고 있고 네. 슬슬 이제 괴담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으로 번져버렸어요. 지금 분위기가. 그렇죠. 예. 왜냐하면 사고 싶어도 살 수가 없기 때문이에요. 네. 이게 그렇죠. 정가가 1,500원인데 네. 저도 맨날 사려고 갈 때마다 못 샀잖아요. 무슨 예. 생각했냐면 3,000원이도 사겠다라는 생각을 했거든요. 어. 그래도 그럴 것이 정말 이게 정가가 1,500원인데 네. 이게 10배가 넘는 가격으로 네. 이제 거래가 되기도 하고 있다고 해요. 네. 그리고 정말이에요. 예, 정말 어떤지 이건 뭐 장난이겠지만 모 경매 사이트에서는 이게 21억 원에 했다고 합니다. 대단하죠. 이게 미국에서는 한 사이트에서 이거를 두 봉에 10만 원에 팔겠다. 두 봉지에 10만 원에 팔겠다 했대요. 그럼 네. 한 봉당 5만 원인 거잖아요. 네. 이거를 누가 살까 하지만 네. 누가 살까 생각하시죠. 하지만 네. 이게 열흘 동안 한 10봉지 정도 팔렸대요. 그만큼 사람들이 너무 궁금해하는 사람들이 많은 거예요. 그렇군요. 내가 사고 싶어도 못 사니까 네. 이게 분명히 또 하나 나오죠. 네. 사기. 이런 건 이제 예를 들면 내가 허니버터 팔겠다라고 했지만 해서 돈을 입금했더니 오는 건 그냥 일반 감자칩. 뭐 이렇게 해서 이런 사기 사건도 좀 있고요. 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정말 먹고 싶은데 못 사. 그럼 네.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거? 내 손으로 만들어 먹고 말지잖아요. 네. 그래서 네. 이게 지난 11월부터 이제 12월 초순까지 홈플러스 그 매출을 분석을 해보니까 네. 감자는요, 네. 지난해 같은 해에 비해서 23%가 늘었고, 꿀, 네. 허니버터니까 허니잖아요. 꿀 매출은 85%가 늘었대요. 직접 직접 만들어서. 싸서. 직접 만들어 보겠다. 이런 거죠. 아 근데 이게 진짜 이 구하지 허니버터 칩을 못해서. 만들고 싶어서래요? 대단한데요? 정말 허니버터 칩 열풍이다라고 표현해도 되겠네요. 정말 어마어마한 그렇죠. 사건이 되어버렸는데 연말에 예. 갑자기 과자 한 봉지가요. 그렇죠. 이렇다 보니까 허니버터 칩을 둘러싼 여러 가지 이제 데이터들을 빅데이터로 묶어서 이제 분석을 하는 분들도 하나둘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예. 일단은 우리 키워드로 뽑은 허니버터 칩 어떤 데이터들이 나와 있죠? 일단 조사 기간 10월 20일부터 12월 7일까지 네. 한 달 반여 동안을 저희가 조사를 해봤는데요. 허니버터칩과 관련된 데이터만, 웹상에서 데이터만 100만 건이 넘었어요. 와, 예. 100만 건이 허니버터칩에 관련된 얘기였습니다. 이 중 직접적으로 관련된 정보가 35만 건. 네. 이 중엔 기사도 있어요. 기사가 허니버터칩 기사가 10,000건이랍니다. 그러니까 뭐 많이 팔렸다, 적게 팔렸다, 허니버터칩 어디 주고 왔냐, 못 판다, 뭐 여러 가지 예, 기사들이 예, 있는데 예. 그 10,000건이 넘었고요. 예. SNS에서는 4만 건이 넘었어요. 와. 그리고 댓글은 무려 27만 개. 허니버터칩 어떻더라? 허니버터칩 어디 가면 살 수 있나요? 뭐 이 다 합해서 27만 건이라니까 참 어마어마한 이쯤 되면 국민적인 관심사라고 기사 봐야겠죠. 10,000건이면요. 국내 유통 담당 기자들이 하루에 한 건은 네. 이제 허니버터 칩을 친 거예요. 어떻게 네, 됐건 네, 기사를. 맞아요. 그 정도 양입니다. 진짜. 예. 와, 어마어마한 건데 이런 데이터들을 그러면 빅데이터 전문가는 어떻게 분석하고 있는지 결과도 궁금하실 거예요. 저기 직접 한번 그 빅데이터 분석 결과를 전문가에게 들어봤습니다. 가장 많이 등장한 키워드는 맛이라는 키워드입니다. 맛있다, 고급스럽다, 환상적이다 이런 연관 키워드들이 가장 많이 등장했습니다. 11월 19일을 기점으로 해서 생산 중단이나 공장 화재설 같은 루머들이 돌기 시작하면서 허니버터 칩에 대한 언급량이 폭발적으로 증가하는 시점이 되었습니다. 데이터를 보니까 역시 먹는 거다 보니까 맛이 좋다. 이제 가장 진리인 답이 나왔고요. 그다음에 이제 희소성도 이제 맛과 희소성이 엇물리면서 인기가 훨씬 더 크게 증가했다. 이제 이런 이야기도 있네요. 네. 저 먹고 싶은데 혹은 갖고 싶은데 가질 수 없다라는 이 사람의 욕구를 참 자극했어요. 네, 그래서 이게 인질 마케팅이 이제 화제가 네, 됐는데 이게 뭐냐면 허니버터칩을 정말 끼어 팔기 하는 거죠. 네. 우선 뭐 이제 그림을 한번 보시죠. 이제 차를 사면 중고차를 사면 허니버터칩 2박스를 주고 네. 아니면 펜션에 오면 펜션에서 1박을 하면 허니버터칩을 준다. 이렇게 이제 마케팅을 하고 있지만 사실 소비자들이 볼 때는 저 지금 내가
차를 사면 허니버터칩을 얻는 건가? 아니면 허니버터칩 두 박스를 사면 차가 따라오는 건가? 오히려 뒤쪽으로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다라는 거죠. 차값을 내고 허니버터칩을 가져가겠다. 보통은 누가 인지를 잡고 그 네. 물건을 파는 건데 지금은 허니버터칩이 인질이 된 거죠. 인질이 되는 거예요. 네. 걔가 인질이 된 거죠. 예. 참. 각종 히트 상품을 분석하는 빅데이터 전문가들은 그럼 이번에 허니버터칩 열풍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네. 그 전문가의 의견을 저희가 함께 또 녹취를 해봤습니다. 신제품을 출시할 때 보면은 수억에서 수십억의 마케팅 비용을 투입을 합니다. 근데 이번 혜태제과의 그 허니버터칩 같은 경우는 거의 마케팅 비용에 투자가 없었습니다. TV CF도 없었고요. 지명 광고도 따로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비자들의 입소문에 의해서 지금 같은 엄청난 그 효과가 등장하게 된 거죠. 전문가 얘기를 들어보니까 뭐 과자 제품이 신제품 나오면은 수십억의 마케팅 비용이 들어간다는 건데 그렇게 생각하면 이 허니버터칩은 수십억의 마케팅 비용을 아낀 거예요, 그죠? 그렇죠. 그리고 이렇게 네. 큰 인기를 누리는 거고 또 하나가 궁금한 게 아까 하얀 예. 국물 라면 얘기하셨잖아요. 예. 그때도 뭐 어마어마한 열풍이 일었지만 금세 인기가 사그라지지 않았습니까? 네. 허니버터칩도 짭짤한 맛에서 달콤한 맛으로 일단 새로운 변신을 시도한 건데 이게 얼마나 갈지 네. 그것도 궁금하고요. 일단 두 분에게 한번 여쭙고 싶어요. 이 허니버터칩 열풍이 네. 제과업계나 유통업계에 어떤 것들을 좀 시사하고 있을까요? 일단은 이제 시장 파이를 키운다는 얘기 우리가 잠깐 나눴고요. 네. 이 두 번째, 저 유통 전문가들한테 이제 견해를 좀 드려봤습니다. 이런 달달한 허니 맛의 감자칩은 어떻게 될까? 근데 네. 거의 대부분이요. 아마도 하얀 국물 라면이 간 길을 갈 것 같다. 조금 아. 부정적이죠. 이 혜태의 듣기로. 그러니까 예. 실상이 지금 어떠냐면요. 흰 국물 라면이 2011년, 12년 때까지는 전체 라면 시장의 한 18%, 20%까지 차지했어요. 그러니까 네. 라면 먹는 사람 10명 중에서 라면류를 2명은 하얀 국물 먹었다고 하는데 이게 굉장히 대단한 겁니다. 왜냐면 네. 이 라면 면류 좋아하시는 분의 짜파게티파가 또 있거든요. 네. 이게 한 5%, 6%를 늘 차지하는데 네. 훌쩍 뛰어넘었는데 지금은 하얀 국물 라면 어떻게 됐을까요? 시장 점유율. 저만 해도 잘 안 먹으니까 그렇게 됐을 것 같아요. 그렇죠. 이게 거의 한 뭐 1%도 찍었다가 3%도 찍었다가 네. 한 자루에도 많이 떨어졌는데 예. 지금 혹시 하얀 국물 라면 이게 먹어보면은 네. 맛이 있습니다. 하고 국물이 아직도 괜찮아요. 아. 맛은 좋은데 그런데 열풍은 이어가지 않거든요. 아. 그러니까 허니버터칩도 지금 뭐 내년 계획도 세우고 그러지만 네. 혹시 이게 한번 반짝거리는 것으로 끝나지 않을까. 그러니까 아마 혜태제과 측에서 여기서 막 올인하기에는 조금 네. 저는 너무나 그렇다면 공격적인 마케팅이 아닐까 그런 생각도 조심스럽게 좀 해봅니다. 그렇군요. 저는 이 허니버터칩 마케팅이라는 용어가 나올 것 같아요. 이게 아, 보세요. 마케팅만 떼어서? 마케팅만 떼어서 네. 이 과자를 잘 팔기 위해서 지금 이 시도했던 것이 이 희소성, 네. 희소성을 강조한다. 그리고 SNS를 통해서 사람들의 궁금증을 유발한다. 네. 그다음에 고의로는 아니지만 너무 한꺼번에 많이 풀지 않는다. 뭐 이런 것들이 생각이 나요. 여러 가지 네? 전략이. 예.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좀 맞아떨어져서 이렇게 좀 그 뭐 허니버터칩 마케팅 이런 게 새로 또 용어가 생겨나지 않을까 싶기도 한데 그만큼 좀 희귀한 현상이라고 저는 보여지고요. 네. 이 팔리는 속도가 어마어마해요. 아, 그래요? 지금 이게 허니버터칩 판매 속도가 예. 담배 2,000갑 팔리는 속도보다 빠르답니다. 담배 2,000갑 많은 것 같죠? 근데 대한민국에 지금 흡연가들이 얼마나 하는데요. 이게 다시 한번 얘기하면요. 예. 10분도 안 걸려서 100박스가 팔린답니다. 아, 허니버터칩. 그러니까 정말 대단하다. 예. 10분이 넘게 걸리는데 담배 2,000갑 팔리려면 근데 이 허니버터칩 100박스 팔리는 데는 10분이 안 걸린답니다. 제가 그 아직도 못 정도로. 샀다니까요. 그러니까. 네, 저희 이시토크전에서 뽑은 2014년 핫 키워드 두 번째는 바로 셀카봉입니다. 허니버터칩이 달콤한 감자로 역발상을 했다면 이 셀카봉은 스마트폰, 이 셀카 시대에도 딱 맞는 히트 상품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셀카봉의 인기 역시 한 해 동안 좀 대단했었죠? 예. 엄청났죠. 셀카봉은 정말 이게 어디서 제일 먼저 나왔는지는 좀 불분명해요. 네. 인도네시아라는 설도 있고 한데 어쨌건 지금 현재 제일 셀카봉을 많이 사간 나라는 한국이에요. 현재. 우리나라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샀는데 이게 미국 타임지가 선정한 2014년 최고 발명품 25가지에 포함이 아, 됐어요. 진짜요? 셀카봉이. 네. 그러니까 이게 셀카봉은 지금 SNS 그다음에 스스로 1인 여행을 하고 1인 촬영을 하는 이런 붐에 맞춰서 개발된 아주 정말 절묘한 상품이다라고 칭찬을 하면서 이 상품을 했는데 저희 제작진 중에 최근에 해외여행을 갔던 사람이 있어요. 네. 근데 가서 이 셀카봉을 갖고 찍었더니 그건 뭐냐고 하나 달라 주고 가라. 발명에 대한 오해와 진실이 좀 있는데 일단 시장 규모는 제가 조사하려고 노력을 했는데 밝힐 수가 없습니다. 잘안 이게 나오죠. 안 나옵니다. 안 나오죠. 이게 누가 만들기도 하고 판매되고 누가 집계하지도 않아서 이걸 알 수가 없는데 네.
발명품이라는 단어는 예. 조금 이견이 엇갈립니다. 이제 누가 만들었냐 이게 비밀이기도 한데 특허 자체로는요. 예. 두 명의 일본인이 그래요? 1983년도에 이미 발명을 했고 1985년에 특허 출연을 했어요. 두 명 이름이 뭐냐면은 우에다 히로시, 미마 유지로. 우에다 히로시, 미마 유지로. 제가 이제 이걸 찾으면서 느꼈던 게 과연 이 두 명은 누군가? 1985년대에 셀카봉을 네. 지금 스마트폰이 이게 나올 걸 미리 네, 예견하고 네. 개발을 해서 특허까지. 하고 이게 왜 이게 우리가 한국 회사도 이게 대박을 터진 이유가 이 특허권 20년이잖아요. 네, 네. 네. 20년이 지났기 때문에 그랬네요. 이 특허를 막 쓰는 거거든요. 네. 아, 그랬구나. 예. 저는 이게 굉장히 의문스러웠던 거예요. 이 사람들은 누구길래 예. 그때 당시 왜 만들었을까? 아니 그때 당시에 미스테리네요. 핸드폰이 아직 범용화될 때가 아닌데요. 좀 앞서갔네요. 아니죠. 좀 앞서갔죠. 인터스텔라처럼 예, 누가 예. 아빠가 와서 쳐줬다고 할 수도 있는데 지금 제가 여러 번 취재해봤더니 이게 예. 당시에는 스마트폰으로 된 게 아니라요. 예. 우리 기억나실지 모르지만 그렇죠. 네. 카메라 있지 않았습니까? 네. 이렇게 된 일본에서 많이 나왔었고 아, 타이머 기능도 있었으니까 그러네요. 그때 이 두 명은 이 셀카에 어쨌든 머리는 굉장히 뛰어났죠. 그러니까 그 카메라 일반 카메라 장착해서? 일반 카메라를 장착하고 타이머를 타이머에서 하고 쭉. 막대기에서 특허. 어. 근데 그 당시엔 그게 뭐가 인기가 있었겠습니까? 그렇죠. 서로 막 또 찍어주세요 이런 무겁고요. 카메라는 문화였었는데. 지금보다 스마트폰보다. 근데 어쨌든 특허는 돼 있습니다. 아, 네, 그랬군요. 셀카봉의 장점을 좀 말씀을 드리자면 예. 가장 큰 게 뭐냐면 여러 명이 찍을 때 맞아요. 팔이 짧아요. 그래서 이 안에 다 안 들어와 카메라 그렇죠. 렌즈 안에. 얼굴 큰 사람들은 수박 셀카봉은 먹고. 그죠 길잖아요. 그러니까 여러 사람이 같이 셀카를 찍을 수가 있고 네. 또 셀카의 가장 중요한 점 여기 이 셀카봉의 가장 그 이점이 얼굴이 작게 나옵니다. 헐리우드이기 때문에 굉장히 어쨌든 굉장히 그 정말 발명품인 건 맞는 것 같아요. 네. 굉장히 아이디어 좋은 것 거고. 같아요. 공동체식. 제가 전주 한옥마을에 갔었는데 네. 사람들 많잖아요. 예. 다 이 막대기 셀카봉을 들고 저쪽에서부터 이렇게 쫙 오니까 네. 무슨 진군하는 사람처럼 이렇게 들고 이렇게 오니까 참 그렇군요. 장관이다 이런 생각도 전 들었습니다. 맞아요. 정철 씨 얘기를 듣고 나니까 왜 이게 2014년 핫 키워드가 됐는지도 알겠어요. 특허가 풀리니까 네. 제품이 이제 확 확산될 수 있는 길이 훨씬 넓어져서 이제 이런 열풍이 있었구나 이런 분석도 가능했던 것 같네요. 자, 우리 시토크 쩐에서 이제 연말을 맞아서 올해를 장식한 핫 키워드로 이제 저희가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우리가 뽑은 세 번째 키워드가 바로 이른바 속된 말로 갑질, 그러니까 질자까지 붙이는 바로 갑질인데요. 이게 얼마나 힘들게 하느냐, 뭐 올 한 해 상당히 많은 이슈들이 갑질과 관련 뉴스가 많이 나왔는데 네. 최근에 또 그 오너 딸의 이른바 땅콩 회항 사건이 대표적인 또 갑질 이런 사건으로 많이 화제가 되고 종결자죠, 있죠. 종결자. 종결자죠. 완판이죠, 완판. 완판. 네, 진짜 끝장. 끝장인데. 어떻게 보세요, 김 부장님은? 아니 워낙에 뭐 스트레이트 사실 보도는 워낙에 지금 많이 돼 있는 상태라서 예. 저는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예. 근데 문제의 요지를 딱 말씀드리면은 일단 그렇게 했다는 문제 자체 첫 번째, 예. 두 번째 구구한 변명 아닌 변명, 세 번째 이것이 사회적인 미치는 파장에 대해서 전혀 생각하지 않은 재벌의 태도 네. 이렇게 세 가지로 압축할 수 있다. 저는 그렇게 보는데요. 일단 공주님의 갑질로까지 불린 이 종결이 어떻게 귀결될지는 아직 더 두고 봐야 됩니다. 예. 심지어는 뭐 최근에는 이제 대한항공의 뭐 국적기도 아닌데 무슨 대한은자를 붙여주냐 벌써 시작해서 맞아요. 태극 마크를 예. 붙여 정말 이름 바꿔라. 창피하다. 국민들이 화가 났죠. 예. 국민들이 이제 화가 나서 예. 그 모습을 보고 처음에는 그냥 뭐 대충 조금 약간 짜증을 냈으려니 했는데 자꾸 맞아요. 증언들이 나올수록 이게 도저히 상식적으로 용납 안 가는 그런 행동이 나오기 때문에 그러면 이른바 정말 말씀하신 대로 예. 갑질의 종결판을 본 것 같아서 정말 연말 기분 꿀꿀해집니다. 이게 해외 언론에도 이게 막 너무 제목 자체가 창피해요. 너스라는 저도 사실 좀 많이 부끄럽더라고요. 예.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참 그 문제 자체, 회항한 것 자체도 참 문제가 있었는데 그 추후의 대응이 참 굉장히 안 좋았어요. 맞아요. 특히 예. 이제 최근에 이제 알려진 바에 의하면 이제 내부자의 그 제보에 의하면 이 승무원들에게 입단 속령 이메일을 보내고 예. 또 누가 과연 이 사건을 유출했느냐 이걸 알아내기 위해서 승무원들의 어떤 그 카카오톡을 검열했다라는 얘기까지 지금 전해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예. 지금 국민들이 봤을 때는 아니 지금 대응을 왜 이렇게 하냐 하면서 이제 더 분노를 하시는데 인천 뉴욕 그 왕복 항공권이요. 네. 퍼스트 클래스 가격으로 보면요. 우선 대한항공이 한 1,300만 원 정도예요. 예. 에미레이트 항공이 한 1,000만 원, 아메리칸 항공이 900만 원, 유나이티드 항공이 690만 원 정도 해서 네. 어쨌든 대한항공이 제일 비싼데 지금 상황이 이렇게 되니까 이제
재미동포들이 우리가 보통 이렇게 대한항공이 비싸도 그래도 우리 국적기를 이용하자라는 마음으로 국적기를 예. 이용했는데 이젠 싫다 이거예요. 그래서 진짜 그럴만하죠. 무기한 불매 운동을 선언했다고 합니다. 네. 근데 아무튼 이번 사건으로 좀 뭐 자국민으로서 부끄러운 것도 물론 있지만 국민들이 분노한 것 중에 하나가 이제 이런 거죠. 오너 자녀분들, 재벌. 그쵸. 네. 2세, 3세 후세 경영자들의 인식을 적나라하게 보여줬다. 이제 이런 부분 때문에 더 이제 분노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그 재벌가에 대한 이제 분노들은 있습니다. 이제 어쨌든 뭐 있는데 네. 1세, 2세에 대해서 국민들이 갖는 감정과 예. 3세, 4세에 갖는 감정이 전혀 달라요. 아. 그러니까 1세, 2세는 창업을 했고 이뤄냈고 또 관리를 했다는 능력이 검증됐기 때문에 그 외적인 부분들 뭐 성격적인 문제라든가 비리라든가 이런 거에 있어서의 어떤 느끼는 것들이 좀 상쇄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예. 근데 지금 이번에 조현아 부사장처럼 3세, 4세 같은 경우에는 능력 검증이 뭡니까? 전혀 이거 없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과거 1, 2세 아버지와 할아버지가 누렸던 고관을 똑같이 누리려고 하고 혜택은 다 받으려고 하고 네. 이런 거에서 분노를 일으키고 있는데 외국에 뭐 페리스 힐튼 이런 가문의 오너들이 있습니다. 눈살을 찌푸리게 한다고 누구도 말하고 우리는 왜 그러냐고 하는데 페리스 힐튼은요 그 사람에 대해서 분노하지 않습니다. 네.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왜냐하면 페리스 힐튼은 경영을 하지 않거든요. 그냥 그렇죠. 예. 지분만 갖고 재산 갖고 그냥 쓰는 거예요. 그냥 필튼 갑니다. 근데 그렇죠. 우리의 3세 4세는 즐길 거대로 즐기고 돈도 상속받고 경영까지 나서가지고 지금 회사까지도 그렇죠. 이거 잡겠다. 여기에서 국민들이 또 다른 이 분노가 진짜 샘솟는 그런 모습이 맞습니다. 예. 예. 아, 여러 가지로 이제 우리가 지금 갑질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슈퍼 갑질하면서 대형마트 홈플러스 얘기도 빼놓을 수가 없어요. 맞아요. 예. 홈플러스가 전국의 대형마트 130여 개, 슈퍼 형태의 그 직영점 300개 정도를 갖고 있는 정말 국내 2위입니다. 굉장히 대형마트임에도 불구하고 사회적 물을 사실 많이 일으켰어요. 네. 최근에도 참 화제가 뉴스가 됐던 건데 이제 직원이 이제 경품 추첨을 조작한 거였죠. 그런 네. 사건도 있었고 경영진은 고객 정보를 보험사한테 뭐 이런 뉴스도 전해졌었고요. 예. 무엇보다 이제 또 직원의 그 인건비를 파견업체한테 이제 전가해서 부담하는 경우도 있었고, 네. 뭐 노조원들에게 10분 단위 계약을 맺도록 강요해서 노동력을 착취한다는 그런 뉴스도 전해졌었고, 네. 홈플러스 참 그 어떤 그 규모에 걸맞지 않게 나쁜 뉴스가 굉장히 많았죠. 2014년 핫 키워드 마지막은 엔저와 저유가입니다. 최근에 그 엔저가 LT 엔저다 이런 말까지 나올 정도로 워낙 빠르게 떨어지니까. 속도로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최저유가 행진이 함께 이어지고 있는데 그래서 그러니 일본 여행 가시는 분들 상당히 많이 늘었어요. 네. 맞습니다. 엔이 많이 떨어지면서 예. 많은 분들이 일본 여행 생각해 보셨을 거예요. 안 그래도 일본 정부 관광국에서 조사를 해보니까요. 예. 이게 그 상반기까지만 해도 이 후쿠시마 원전 사고 때문에 사람들이 일본 위험해서 안 가라는 분들 많았거든요. 예. 근데 7월부터 이게 상승세를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 10월에는요, 작년 10월보다 약 57% 정도가 한국 관광객 수가 늘어났다고 합니다. 근데 반면에 우리나라에 오는 일본 관광객 수는 급감했죠. 줄었겠네요. 예. 근데 이 엔저가 사실 아베노믹스의 이제 일환으로 정책 중에 하나 엔저가 쭉 떨어지고 있는 건데 이게 실제로 경제적인 효과는 어떻게 나타나고 있습니까? 예. 경제적인 효과 이제 두 가지인데요. 뭐 네. 원인은 간단합니다. 옛날 무진장 찍어내니까 당연히 엔화 같이 떨어지는 건데 겉모습은 좋습니다. 주가 많이 올랐고요. 예. 뭐 도요타 같은 수출 대기업들 수익 많이 났습니다. 어떻게 좀 외관상으로 보면 뭔가 돌아가고 있는 것 같은데 네. 국민들의 생활은 지금 굉장히 안 좋아지고 있어요. 일단 수입 물가 올라가서 힘들다는 얘기 많이 나오고 있고 네. 이게 과연 엔화 찍어내가지고 경제 살린다는데 효과가 있었어? 라는 거에 의문을 제기하고 있고요. 제가 보기에는 이번 이거 아베노믹스 엔화 찍어내는 게 예. 일본 경제의 종결이다. 그러니까 종결자다. 저는 아베 종결 이렇게 봅니다. 왜냐하면 부정적으로 보시는 거예요? 부정적입니다. 이게 마지막 방법이거든요. 뭐 일본도 네. 어쩔 수 없어. 시카타가나이 뭐 이런 얘기 표현한다고 하죠. 마지막 방법이니까 이거밖에 없는데 만약에 이게 안 먹히게 되면 네. 일본이라는 뭐 국가, 일본이라는 경제 네. 저는 정말 회복할 수 없는 치명타를 받게 될 거라고 봅니다. 그렇죠. 아베 정권 들어서면 세계 화사에서 1단계, 2단계, 3단계 경제 정책 중에 이제 하나가 엔저였는데 네. 부정적으로 보시는 또 전문가 얘기를 들으니까 저도 끝이 궁금해지네요. 그런가 하면 기름값. 뭐 계속 기름값이 떨어져서 최근에는 1,400원대 휘발유값 하는 주유소까지 등장했다라는 예. 뉴스가 나오죠. 예. 유가 하락폭은 어느 정도고 사실 서민들에게는 좀 반가운 소식 같기도 한데 예. 어떻게 봐야 될까요? 일단 반가운 소식이죠. 예. 일단 이 기름값을 예전에는 5만 원 넣던 가격으로 지금은 뭐 그 6만 원, 7만 원 효과가 날 수 있으니까 예. 굉장히 좋아요. 일단 좋고. 일단 고유가가 미치는 영향이 워낙 크기 때문에 일단 유가가 떨어지면 일단은 좋습니다. 네. 근데 이게 장기적으로 보십시오. 경기가 죽기 때문에 기름이 많이 필요가 없는 거예요, 지금. 여기에다가
좀 아까 엔저를 말씀하셨는데 달러화 가치가 자꾸 세계적으로 높아지다 보니까 예. 원유 대금은 뭘로 지급합니까? 주로 달러로 많이 달러로 지급하잖아요. 하죠. 예. 근데 옛날에 달러로 지급했던 것만큼 하면 이게 옛날하고는 달라요. 지금 달러가 비싸졌기 때문에 달러를 조금 주고도 같은 양을 살 수 있어요. 그러다 보면은 이 산유국들이 자꾸 더 많이 팔아야 옛날만큼의 돈을 이윤이 남으니까. 이윤이 남으니까 자꾸 증산을 하거나 적어도 감산하지 않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자꾸 석유는 많이 나오고 네. 수요는 줄고 이게 고질적으로 이제 문제가 돼서 세계 저성장하고 맞물려 있기 때문에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세계 각 산유국들이 돈을 또 안 쓰게 되면 그만큼 제3세계들, 그렇죠. 아시아들, 예. 특히 우리나라, 수출에 의존하는 우리나라에는 경제에는 결국엔 타격이 오죠. 그렇게 되면은 우리나라 전체적으로 봤을 때 우리나라도 이 저유가라는 것으로 대변되는 네. 세계 경제의 어떤 침체 속에서 같이 휩쓸려 간다는 측면에서는 저유가가 반드시 좋은 것만은 아니다. 좋은 것만은 아니죠. 단기적으로는 서민들에게는 반가운 소식일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더 큰 위험 요인이 될 수 있는데 있다. 네. 예. 그렇죠. 어떻게 예. 이 달러가 왕이 된다는 거예요. 근데 예. 종이돈의 왕이 달러인데 이제 달러가 본국으로 다 갑니다. 네. 우리들 달러도 뺏길 거예요. 근데 그나마 저는 이 유가 폭락의 의미가 있는 게 이 기름이라는 게 혹자는 금이라고도 표현하는데 기름이 실물의 왕이에요. 예. 그러니까 종이돈은 뺏기지만 우리는 그나마 이 유가가 확 떨어져가지고 이 실물은 좀 실물. 유가는 받아들일 수가 있어서 그렇죠. 만에 하나 미국이 금리 인상을 한다고 해도 네. 그 충격을 이 유가 급락을 통해서 우리가 좀 완화할 수가 있지 않을까. 그런 것은 좀 긍정적인 측면도 있다고. 기름값 떨어지면 또 제일 좋아하는 게 기름으로 먹고 사는 업종들이잖아요. 근데 항공회사들 기름값 떨어지면 항공권 값 좀 내려줘야 되는 거 아닌가요? 제발. 그건 그렇게 좀, 좀 예. 느리게 대응을 하더라고요. 보니까. 있잖아요. 수익으로 생기를 좀 나눠주는 또 이런 일이 있어야 될 텐데요. 네. 아무튼 이슈토크전에서 올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2014년 한 해를 달군 핫 키워드 4가지를 짚어봤습니다.